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감 규성 이사입니다. 최근 시장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은 연이은 매도세에 상당히 좀 대처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 쪽을 비롯해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 저희 주식대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장중 라이브 8시 50분, 오후 2시 5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드리고 있는 만큼 오셔서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장중 라이브를 시청하시려면 딱 3가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장 좋지 못하지만 총 4종목 수익 익절 이렇게 장중 라이브에서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대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회원님들이 현대차에 대한 문의들을 좀 많이 해주시곤 하는데요. 매수 시점에 대한 문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좀 드렸을 때 비중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좀 병행하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지금의 가격권 진입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는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차량에 관련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물꼬를 조금씩 트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 또한 정부 차원에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등 기업 자체의 성장을 토대로 주가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조금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 취임과 함께 3분기 충당금을 털어내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는 등 지난 20일 3분기 충당금 실적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 나온 이후에 주가가 쉽사리 좀 반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때를 말씀드리면 저는 매를 먼저 맞는 개념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이 서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그라들 이슈가 되겠고요. 결국 충당금에 대해서는 미리 털어내고 계속해서 말이 많았던 불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우려들,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가면서 좀 삼성이 좀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의 그 경영 철학을 좀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현대차 그룹의 기업적인 성장에 있어서 조금은 정의선 회장이 회장직에 앉고 나서 새 출발하는 그런 이미지를 시장에 좀 내비친다면 현재의 가격권을 기준으로 다시금 성장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폭 상승세를 좀 추가를 해주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외인들과 기관들이 조금씩 나눠서 받아주고요.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들까지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쪽이나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제2차, 3차 팬데믹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의 지수들이 좋지는 못하죠. 그런 상황에도 좀 견조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분명 자리매김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는 기업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우상향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년 봄이 가장 가시화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세 문제죠.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시젠,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주주에 대한 물량들입니다. 이 물량들이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정도가 지난 후에 대주주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상관이 없는 시점이 된 이후에 주가는 정말 날아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현재 저는 시가총액 37조인데요. 제가 50조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수소산업과 더불어서 수소 트럭에 대한 상용화,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발빠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50조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의 시장 조정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지금 털어낸 다음에 다시금 매집을 통한 물량 확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충당금 반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에 선제적인 고객 보호와 함께 미래에 발생 가능한 품질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고용하겠다, 그러니까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품질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워낙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하여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글로벌 판매는 99만 7,8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개별 소비세 인하 현장에 따른 수요 회복과 GV80, G80, 아반떼 등 신차 판매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21.9%가 증가한 19만 9,051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아닌 지난 2분기 대비 주요 국가들의 봉쇄 조치 완화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가 이어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경영실적 발표와 함께 중국 시장 판매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계획을 좀 이렇게 밝혀주었는데요. 특히 내년 중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공식 런칭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차 투입, 딜러만 개선, 수입성 개선, 라인업 조정, 수익성 제고, 미래사업 강화 등을 방안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우선 내년 상반기 중국 전용 신차인 미스트라와 투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하반기에는 중국 전용 다목적 차량, 글로벌 전용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좀 밝혔습니다. 이러한 딜러만 개선을 통해서 우수 딜러 중심으로 딜러 규모를 최적화하겠다면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 연계 채널을 구축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제네시스의 중국 시장 공식 런칭을 통하여 올해 11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해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 런칭 전 마케팅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대차는 향후 경영 환경 전망과 관련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19 부정적인 영향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판매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차,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고요. 신흥시장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또한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향후 신차 및 SUV 등 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 지역별 판매 정상화 방안 추진 등을 통해서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방어에 주력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향후 반복적인 품질 이슈를 단절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품질 문제를 조기에 감지해서 개선 방안을 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좀 개선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을 출범을 하고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경쟁력을 활용해서 미래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서 좀 문의 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최근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기에 주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신감이 좀 바닥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안 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식을 하실 것이고 주식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행 이율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재테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만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뒤늦게 뉴스만 보고 이렇게 사서 남들이 수익을 다 낸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로 고민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기준이 잡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헤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주식에 대한 본인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우시는 그때부터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좀 트이실 것 같으시고요. 사람마다 목소리와 성격들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고요. 판매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잘하는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의 적절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주식대가는 어느 특정 매매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요. 단기적인 부분부터 중장기 매집까지
이슈와 관련된 테마성 종목을 통한 스캘핑 및 기업 가치를 통해서 가치 투자의 여러 방식의 매매를 혼합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인에 맞는 매매를 좀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적응하시면서 많이 만족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십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국밥 한 그릇 가격으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막연히 오르겠지 하는 그런 투기성 매매가 아니고요.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투자다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회원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서도 진행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는 VIP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매 신호와 함께 수익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전전긍긍만 하다 보면 어느덧 내 계좌는 박살이 나 있기 마련입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나의 자산입니다. 나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려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대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